네, 안녕하세요. 이제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 문제인데요. 이게 기계안전지도사 시험에서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건설 쪽에서는 아직까지 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서 암기해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작업계획서 내용 별표 4와 그리고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요 별표 3은 좀 이제 암기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암기해 가시면 좋냐면 아직도 이 건설 안전 쪽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별표 3이. 근데 이거를 외워 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 23년 시험에서는 그 이동식 크레인을 물었을 때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라고 묻지 않고 코샤 가이드에 있는 표현인 확인 사항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코샤 가이드를 안 봤어도 확인 사항, 그러니까 작업 시작 전이니까 점검 사항을 확인하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올리셔가지고 여기 건부클 조화잖아요. 그래서 건부클 조화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점검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올리셔서 만약에 찍으셨으면 맞히셨습니다. 실제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떠올리셔서 쓰시면 찍어서 때려 맞출 수 있는, 통밥으로 이렇게 맞춰버릴 수 있는 그 소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소스가 되고 이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암기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게 가만히 보시면 재해 원인이자 안전 대책입니다. 돌려서 생각하시면 이거 재해 원인이자 다 안전 대책이에요. 그래서 재해 원인, 건강 방지 장치를 작업 시작 전에 확인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와이어루프가 파단이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파단이 돼서 뭐 낙하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안전 대책은 공가 방지 장치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 나가시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막 지어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말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표 3 요거 그리고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 것을 좀 좋겠고요. 이거는 다 암기해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하나씩 보시면 크, 이크, 리곤, 승이잖아요. 양준기가. 근데 크, 이크는 건부클 주틀과 건부클 조화, 그리고 리곤은 방부클과 방부화, 그리고 지게차는 제조 하유바 전후 반경, 그리고 고수 작업 때는 비비가 아바 기요활, 그리고 차량기 건설기계는 브레이크 및 클러치, 그리고 용접 용당 작업 등 화재 위험 작업 시에는 준절 가소비 교환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계는 이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도 묻습니다. 그래서 고소 작업 때 물었고요. 화재 위험할 때 물었고요. 지게차도 물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표 3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계획서 내용,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은 타워크레인은 타설 착착지, 그리고 굴착 작업은 형질층 귀남 용동 매설물 지하 수위, 그 다음에 작업계획서 내용은 휘방 인매 연흙, 터널은 요 형질층이라도 좀 암기해 가시면 낫고요. 사전조사에서는. 그 다음에 작업계획서 내용은 굴착 방법, 터널 지보공 복공의 시공 방법 및 용수 처리 방법, 환조, 환기 또는 조명 시설 설치 방법 이렇게 줄여서 저는 외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량은 교량이 이제 기가급으로 크니까 휘방 기가 춘학전, 얘는 휘방 인매 연흙, 얘는 휘방 기가 춘학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체 사전조사 내용이 여기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두 문자 따시면 좋고요. 다 외우시면 좋지만 안 돼도 외우려고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7, 80%만 기억나도 저는 요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평 해전 선로증 비낙 진소분 운제라고 외웠었고요. 구조물 조사는 그 다음에 부지상황 조사는 부해발 장애물 전매 인거 도가 교차 진소 영향권 조사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웠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처연하니까 해가 처연방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중량물 지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은 춘학전 협붕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서는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25점짜리에 섞여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 1번은 네, 여기까지 하고 문제 1번에서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물으시는데요.
여기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이거 쓰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문제 보시면 단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함이라고 단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외우시면 돼요. 빼고 외우시는 게 저는 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1번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이고요. 역시 빈칸 채우기 문제로 만들어 보았고요. 이거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암기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보건 규칙에서 이외에도 이 근처에 있는 규정들 꼭 보고 가시면 좋겠는 것들 이제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필요한 조치사항 5가지라고 해서 낙수방, 출보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조 제2항에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 선반 설치 시 준수 사항에 대해서 2가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42조에 추락 방호망 설치 시 준수 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실 김에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 선반 설치 시 준수 사항 2가지, 그리고 추락 방호망 설치 시 준수 사항 3가지 이렇게 해서 요것도 화면으로 보셔야 하는 조문들 띄워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22년에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16조 별표 1 여기 16조 별표 1에서 제3자 위해 방지 위한 비례 낙하 및 그 비산 방지 설비 5가지를 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같은 표 안에 그 표 여기 1 안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5가지를 냈으니까 또 이제 5가지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가 이제 요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철골공사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작업대 기능을 하는 추락 방지 설비 4가지를 쓰시오라고 있고요. 그게 이제 비달 순환. 그래서 비계, 달비계, 수평 통로, 안전 난간대. 근데 이제 그 기술 지원 규정, 철골공사 기술 지원 규정에서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소 작업대까지 합니다. 그래서 5번에 하나 더 추가로 외우실 거라면 고소 작업대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달 순환 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철골공사 기술 지원 규정상에서는 이제 하나 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챙겨가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달 순환 고 이렇게 하셔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그 내용이 좀 많고요. 안전보건 규칙에서는 내용이 조문이 4개 정도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안전보건 규칙에서 화면으로 다 띄워드릴게요. 그 강우량, 강설량 규정 있잖아요. 그 풍속 규정 막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철골공사에서 그 다음에 그 접합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2개가 더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통로 이제 가설 통로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설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강로 설치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뭐 답단 간격을 지정해 준다라든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보건 규칙 상에서는 좀 저는 봐두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화 시키기가 너무 어렵게 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출제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법이다 보니까 그래도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는 그 공작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랑 그 외압에 대한 그 내력 설계 시 그 고려해야 되는 확인 사항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외웠는지를 한번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 또 이제 다른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조문 좀 화면으로 띄워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철골 공작도 포함 사항 10가지랑 그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 검토 대상 구조물 5가지가 그 과거에 15년이랑 23년에 기출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25점짜리로 문제 낼 때 이것들을 5가지 쓰세요라고 물음 1이나 2에 배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요것을 좀 암기해서 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외웠었는데요. 이게 뭐 그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 설치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외우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철골 기둥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철골 볼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두시고 이제 1번은 여기 왼쪽 아래서부터 시작을 해서 1번이 이제 그 외부 비계 바지 및 그 화물 승강 설비용 브라켓, 외부 비계 바지 및 화물 승강 설비용 브라켓, 얘가 이제 브라켓이다. 그래서 외부 비계 바지 및 화물 승강 설비용 브라켓. 그다음에 2번이 외부 비계 바지니까 위로 비계를 올리세요. 비계를 올리시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려주신 다음에 비계 연결용 부재, 비계 연결용 부재, 뭐 여기 어딘가 뭐가 있겠죠. 그래서 비계 연결용 부재, 비계 연결용 부재 해서 여기 2번 비계 연결용 부재. 그다음에 3번은 여기 고리를 이렇게 그려두신 다음에 쭉 빼시면 와이어 로프 같지 않나요? 그래서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 로프, 그 와이어 로프, 와이어 거리용 부재. 얘는 그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 거리용 부재. 얘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어디쯤에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해서 얘는 이제 기둥 승강용 트랩. 기둥 승강용 트랩. 그래서 이제 기둥 승강용 트랩을 타고 막 올라갔어요. 이제 여기를 보호 위를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추락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5번 이렇게 해서 구명줄 설치용 부재랑 구명줄 설치용 고리입니다. 동그란 건 고리입니다. 그래서 구명줄 설치용 고리, 그 다음에 또 구명줄도 설치했으니까 안전대 설치용 고리도 요 끝에다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줄 설치용 고리, 그 다음에 기둥 및 보호 중앙에 안전대 설치용 고리, 이렇게 해서 2개 그리시고, 이 2개를 왠지 잊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뭔가 그냥 난간대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난간 설치용 부재. 그래서 7번부터는 다 부재로 끝납니다. 7번부터는 다 부재로 끝나서 9번까지요. 7, 8, 9가 이제 부재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난간 설치용 부재 이렇게 찍 긋고 난간 설치용 부재인데, 이 아래에도 약간 이렇게 좀 그으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방망 설치용 부재. 얘는 방망 설치용 부재. 그다음 8번. 그다음에 이제 9번은 여기 방호선반. 여기다가 방호선반 같은 거 이렇게 두시고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하고, 이제 10번은 그냥 생으로 외웠습니다. 10번은 여기 10 쓰시고 여기 이응이 있으니까 양 이렇게 쓰셔가지고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 외웠었고요. 그래서 기둥이랑 보 하나 딱 그려두시고 여기다가 이제 외부 비계 바지 및 화물 승강 설비용 브라켓, 그다음 비계 올리시면서 비계 연결용 부재, 그 다음에 3번이 고리 하나 딱 그려주시면서 건립에 필요한 Y형 고리, 그 다음에 4번이 올라가야 되니까 기둥 승강용 트랩, 그 다음에 떨어지면 추락하면 안 되니까 구명줄 설치용 고리, 그 다음에 안전대 설치용, 구명줄 설치용 고리, 안전대 설치용 고리. 왠지 잊고 싶어서 이은 다음에 난간 같은데 이러면서 난간 설치용 부재. 7, 8, 9가 다 부재로 끝나죠. 그다음 방망 설치용 부재. 그리고 9번이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그다음에 10번이 10번 이응인가? 양중기 이래가지고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를 외웠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두 문자를 따셔도 되고, 이제 알고 계신 이거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5월달에 공부 시작하셔서 좀 잘 암기 안 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은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 검토 대상, 구조물 대상 5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외압에 대해서 왜 검토를 해야 되냐면 불안정하니까 검토를 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보시면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상한 그림을 그리신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그려두신 다음에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일단 높아요. 그래서 높이가 20m 1번, 여기 왼쪽 세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1번, 높이가 20m 이상인 구조물. 그 다음에 되게 높이만 서 있고 여기 그러니까 폭이 되게 적다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2번이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폭과 높이, 요 높이의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그다음에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저는 그냥 요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단면 구조가
얘는 갑자기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단면 구조가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 구조가 안정적일 것 같은데, 여기는 뻥 없고 여기만 갑자기 삐쭉 뭐 띄어나와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뭐 삐쭉 띄어나와 있다, 삐쭉 이제 삐져나와 있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이 단면 구조에 뭔가 현저한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랑 여기랑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게 그 제곱미터당, 연면적당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 연면적당 철골량이 그 제곱미터당 50kg 이하인 구조물입니다. 이하. 그래서 여기는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4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연면적당 뭔가 연면적, 이게 연면적이니까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m 이하인 구조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게 이제 타이플레이트형인데, 그래서 그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그리고 이제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현장 용접인 구조물, 이렇게 해서 6개인데요, 총. 얘가 이제 5. 그다음에 6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접.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인데 한 5가지만 이제 외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상에 한번 그래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 거를 바로 외우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이제 화면으로 그냥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세 개 정도 이제 좀 찍어서 최소한 좀 암기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단어 개수를 줄인다든지 뭐 조사를 뺀다든지 해서 바로 좀 외울 수 있도록 화면으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발파 작업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5가지인데요. 저는 이거 장장, 충미, 얼짱짱, 충미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 그다음에 화약 폭약 장전 시, 그다음에 장전구는, 그다음에 충진 재료는, 그다음에 점화 미폭발이나 폭발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올리시면 뒤에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되거든요.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아마 그 30m 규정도 있거든요. 도통 시험은. 그래서 그 규정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편한 걸로 해서 이제 하나 요 5번을 빼시고 이제 30m 규정을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가져가시는 걸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만약에 이걸 공부하셨는데 발파 표준안전 작업 지침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차 면접 때는 공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그 23년 기출 시험 때문에 조금 했었습니다. 23년 기출 중에 비파괴 검사 종류 뭐 5가지 이렇게 쓰고 뭐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추가적인 물음 3까지 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이렇게 종류가 있으니까, 전기, 비전기, 전자 이렇게 종류가 있으니까 이거 설마 또 23년형으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제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브리타 대비로 해서 만약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 공부하실 거라면은 다는 공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히 다는 공부 못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키워드 2개씩 하나씩이라는, 하나도 좋습니다. 2개도 좋고요. 근데 전 2개까지 키워드 단어를 한 2개 정도 가져가셔서 그걸로 썰을 풀 수 있도록 그 단어만이라도 한번 딱 훑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지 딱 받았는데 나오면은 나왔다 하고 그 뭐였었지 한 다음에 시험 시작하자마자 그 키워드만 살짝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 문제에다 표시를 해놓고 이거 나중에 요거를 섞어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왔을 때 이게 6번 문제로 나오진 않겠죠. 발파 문제가 그러니까 23년에 비파괴 검사 문제가 그 필수 6번에 냈어요. 6번에 나왔거든요. 6번, 7번. 7번에 냈습니다. 7번에 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근데 이게 선택형으로 들어가면 좀 낫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선택형으로 되지 않을까, 나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발파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서 만약에 보실 거라면 저는 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5월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제끼고 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키워드 정도 이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화면에다가 살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시험 막판에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장 안에서 시험장 가셨을 때 막판 A4 용지 한 장 정도에다가 내가 안 봤던 것들을 키워드 단어 위주로 이렇게 적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마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아마 작업 끝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시험 막판에 가볍게 이렇게 보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발파해서 외워야 될 거는 요거 5가지는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번입니다. 이제 6번은 지붕 문제인데요. 지붕은 이게 코샤 가이드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 지붕의 경사부터 해가지고 뭐 지붕의 종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들이 제가 외워서 가져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는데 외워서 가져갈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깨지기 쉬운 지붕 재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 이걸 낼까 안 낼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3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이제 함석, 그 슬레이트, 철망 유리라고 이제 외웠었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종류, 뭐 지붕의 재료 종류, 그러니까 재료를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재료의 종류를.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이거 알고 계시면 뭐 현장 나가셨을 때 저거 함석이네, 슬레이트네 하면서 저기 올라가서 작업하시면 깨지기 쉬워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안전 대책들 같은 거 막 설명드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요것들은 이제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석, 슬레이트, 철망 유리 이렇게 3가지만이라도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음, 이제 2번은 저희 그 45조 지붕에 있는 그렇죠.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그래서 가정자리에 안전난간 설치하고, 그다음에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그다음에 슬레이트 등, 여기 슬레이트 있네요.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뭐 철망 유리 뭐 이런 게 되겠죠. 함석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전난간, 요 물어본 김에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요건 5가지만이라도 이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전난간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희 아까 전에 그 추락 방지망 있잖아요.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3가지. 그 42조에 있었죠. 42조에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뭐 3가지를 쓰시오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음 4로 해서. 근데 물음 4까지는 안 나오니까 만약에 이 지붕 재료가 안 나오면 이게 물음 1이 되겠죠. 지붕 작업 시 추락 및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가 물음 1, 그 다음에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요건 5가지가 물음 2, 그 다음에 물음 3이 그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3가지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45조 규정 안에는 단어를 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규정들이 이제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섞어서 45조를 보시는 김에 안전난간 설치 요건, 추락방호망 설치 요건도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시는 용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음 6번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7번입니다. 양중기에 이크, 리곤, 승이 있잖아요. 거기서 리프트와 곤돌라가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용 리프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KCS에 건설용 리프트 규정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제가 여기 해답에 드린 부분은 저라면 답안을 이렇게 구성해서 쓰겠다라고 한 것이지 이것은 딱히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저렇게 틀리지 않는 말을 적는 이상 수정하셔서 외우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수정의 어떤 바운더리는 여기 보시면 KCS 212010 건설 지원 장비 안에 여기 이 규정이 있거든요. 건설용 리프트 사용준 준수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설용 리프트 설치 인상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용 리프트 안전장치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락 낙하 전도 뭐 이런 재요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대책 이런 것들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에 영상에서 제가 블로그 링크를 걸어드리고
자료를 정리해서 이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자료를 이제 그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거 고정 댓글에 그 자료를 이제 타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곤돌라도 이제 문제가 곤돌라도 안전보건규칙 규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도 일단 그 같이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곤돌라 파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곤돌라보다는 리프트를 물을 것 같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에 좀 공부 되셨다라고 하면 곤돌라 쪽도 한번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리프트는 안전보건 규칙만으로도 그 문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많이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면으로만 이제 문제랑 이제 근거를 답을 띄워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번인데요. 8번은 그 제 63조 문제거든요. 이 63조는 1항, 2항 다 중요하고요. 여기에서는 5점짜리 문제를 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25점화 시켜서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63조는 모두가 특A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내가 점수를 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쓸 줄 아는 건 다 써야 되는 문제, 이게 그 63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5가지를 외웠죠. 여기 설치사항, 그러니까 설치지 준수사항이, 작업 의자의 달비의 설치지 준수사항이 8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8개를 외울지 5개를 외울지는 약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고민을 해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 5개만이라도 외우시고요. 좀 혹시 모르니까 8개까지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8개까지 외워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항에는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 시 이제 준수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 그다음에 달기 체인 폐기 기준이라고 해서 저희 뭐 이소지 꼬심열, 그다음에 기로 지십심, 그리고 여기 작업 의자형 달비계에서는 꼬심 이짭, 뭐 꼬심 이높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꼬심 이높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문자 따고 계시면 이런 것들은 5점짜리로 물을 수 있고, 만약에 63조 1항을 가지고 25점을 만들 수도 있고 63조 2항을 가지고 25점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외울 때 정확하게 내가 100%다 외워갈지, 준수사항이 8가지 있는데 뭐 5가지만 외워갈지 8가지만 외워갈지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선택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63조는 이제 무조건 한두 번은 써보시고 이게 써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남들이 나왔을 때 남들도 다 쓰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다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요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63조는 무조건 가급적 외워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8번 문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23년이랑 24년 시험을 보시면 이제 그 교량이 25점짜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량처럼 공법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묶어서 25점으로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또 24년에 이제 흑마기 가시설 버팀 지지공법에 대해서 물었길래 이제는 흑마기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 5가지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교량 문제 스타일로 이제 최대한 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월부터 공부 시작하셨던 분들은 물음 1만이라도 이제 암기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물음 2랑 3번도 키워드 위주로만이라도 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게 저희 연도별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 그 21년에 민원이 이제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나올 만큼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22년에는 이제 문제들이 시공 쪽이라든가 어떤 그 공법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습니다. 이론이라든가 어떤 시공 방법, 시공 공법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다 빠졌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중간중간 좀 보시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내구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 성능 평가 시 고려해야 하는 성능 저하 인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론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이런 흑마기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5가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안전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시공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문제였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뭐 계측기 종류도 약간 좀 시공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택에 문제가 있었고요. 선택형 8번에 있었고요.
그리고 8번, 9번 이런 것들을 뭐 5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내용이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민원이 이제 걸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이렇게 넘어갔고요. 또 23년에 보시면 이제 뭐 덕트는 약간 좀 그 당시에 말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비파기 검사 종류 5가지 이제 쓰라고 했었을 때 요것도 이제 저도 공부할 당시에 제가 그때 봤던 교재에 23년도나 봤던 교재에 이런 내용이 아예 없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예 없기는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비파기 검사 종류 5가지 보시면 이게 종류를 5가지 쓰고요. 그 다음에 종류의 5가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게 저는 그냥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물음 3번이 없고 그냥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정의를 쓰고 거기에 대한 특징, 뭐 장단점,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쓰시면 되거든요. 뭐 취지, 목적, 뭐 효과, 뭐 이런 것들 막 다 쓰시면 됩니다.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다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저희 시험은 이렇게 물음이 다 쪼개서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적으시고 또 물음 3번에 나오니까 그래서 물음 3번의 특성을 각각 2가지만 쓰시오. 특성하면 뭐 장점을 쓰셔도 되고요. 단점을 쓰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특성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물음 만약에 3번이 없고 물음 2번까지만 하고 딱 물음이 끝났다. 25점짜리 문제인데 그럼 종류 5가지 쓰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정의 쓰고 이 특성을 갖다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을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 맞게 그때그때 맞게 설명하시오라고 물음이 끝나고 물음 3번이 더 없으면 그때는 뭐 특징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이것저것 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물음 3번에 이렇게 특성을 각각 2가지만 쓰시오 라고 했었을 때는 벌써 비파기 검사 종류 5가지에 특성이 2가지 되면 10개를 써야 되거든요. 10개.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라고 했던 거는 비중이 좀 줄여도 되니까 간단하게 정의 정도만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흑마기 지보공 이 문제도 요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요 문제에 이제 맞춘 거거든요. 6번에. 그리고 이제 또 23년에 이제 교량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죠. 교량도 이렇게 건설 공법에 대해서 종류가 주어지고 여기는 종류가 주어졌어요. 5가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공법을 설명하고 또 공법의 뭐 경제적 장점을 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4년 이제 가시면 그쵸. 24년에 이제 흑마기 가지설 버팀 지지공법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교량이 상부 구조 가설 공법 종류 4가지만 쓰시옵니다. 종류 4가지 쓰라고 했었고 요거 물음 2번은 인양거치 후 전도 방지 위한 고정 방법인데 요거는 약간 좀 시공적 문제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8번을 쓰셨을 거기 때문에 요곳에 민원이 아마 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8번이 쓰면 됐었으니까. 그리고 또 물음 3번은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 취재위원님들이 민원이 최대한 이제 오지 않게끔 약간 뭔가 좀 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흑마기도 선택형으로 아마 배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답을 보시면 이제 이제 물음 1번이 이제 흑마기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 5가지인데 요거는 무조건 필수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H 파일 투립한 벽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가급적이시면 이 앞에 걸로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 한글로 시트 파일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안이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다 맞다라고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불안하시면 여기 앞에 거 가로 말고 앞에 걸로 암기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엄지말뚝, 흑마기 판벽체, H 파일 투립한 벽체 이렇게 쓰셔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널 말뚝 벽체 또는 시트 파일 벽체, 소일 시멘트 벽체, SCW 벽체, CIP 벽체, 그 다음에 지하 연속 벽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물음 2번이 이제 설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하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 여기 저희 그 기술 지원 규정에 여기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 정도는 살짝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요 그림을 약간 떠올리시면서 이제 쓰시면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 파일 투립판 이거는 이제 엄지 말뚝 이 H 파일 또는 이 엄지 말뚝 여기 있잖아요. 엄지 말뚝 이 엄지 말뚝을
근입한 후 굴착하면서 토리판을 그 H 파일 사이에 엄지말뚝 사이에 끼워 넣어 뭐 어떤 흑마기 벽을 지지하는 뭐 공법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지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강널 말뚝은 그 암수가 있어서 얘가 지금 이 전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암수가 맞물려서 이렇게 맞물려서 또 맞물려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 강널 말뚝 하나를 연속적으로 근입 및 연결하여 흑마기 벽을 지지하는 이제 공법을 말한다. 이렇게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일 시멘트 먼저 할게요. 이 소일 시멘트 벽체는 여기 보시면 CIP는 여기 다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기둥이.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 기둥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3축 5고 등의 장비를 사용해서 그 굴착하면서 그 원 집안에 시멘트, 그러니까 굴착과 함께 그 원 집안에 시멘트를 이제 혼합해서 흑마기 벽을 그 지지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IP는 집안을 이제 하나씩 천공을 하고 H 형광이나 또는 그 이 철근을 삽입을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 흑마기 벽을 지지하는 뭐 주열식 벽체를 말한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연속 벽체는요, 그 벤토나이트 안정액, 얘는 이제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떠올리셔서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해서 집안을 굴착하고 이 철근망을 삽입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흑마기 벽을 지지하는 뭐 연속 벽체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장단점을 두 가지씩만이라도 저는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장단점을 이제 보시면 이제 그 H8 투리판, 이제 엄지말뚝 흑마기판 벽체는 그 굴착해 내려가면서 H빔 사이에 그 투리판을 끼면서 이제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을 살짝 보시면 뭔가 되게 좀 쉬워 보이지 않나요? 다른 것들은 뭐 콘크리트 뭐 철근망을 조립하고 넣어서 타설하고 기다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뭔가 되게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짧다. 공사 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되죠? 경제적이죠. 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람을 더 고용해서 써야 될 거고요. 작업장 정리정돈 할 사람 써야 될 거고요.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가 짧으면 경제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굴착과 동시에 투리판을 설치하므로 뭐 비교적 공기가 짧다. 뭐 기다리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서 뭐 양생을 시킬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투리판 바로 설치하면 되니까 비교적 공기가 짧다. 공사 기간이 짧으니까 타 공법에 비해서 이제 경제적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면은 뭔가 자꾸 필요하고 뭔가 자꾸 걱정이 돼요. 뭔가 자꾸 우려가 돼. 그래가지고 지하 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별도의 차수 공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연약 집안일 경우에는 히빙 보일링 현상이 이제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필요하고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떠올리셔서 지하 수위가 높으면 별도의 차수 공법이 필요하고 연약 집안일 경우에는 뭐 히빙 보일링 현상이 뭐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트8 공법을 보시면 이 시트8 공법의 암수가 뭐 맞물려서 틈새가 없어서 차수성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차수성이 높아서 그 지하 수위가 높은 집안에도 이제 그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보시면 여기 우려했던 거 히빙 보일링 현상이 우려했던 게 그 근입장을 충분히 이제 해서 히빙 보일링 현상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수성이 좋으니까 그냥 근입장을 기피하면 뭐 희수성 보일링 현상 방지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뭐 진동 바이브레이터 뭐가 있더라고요. 그 해머로 드드드드드드 떨리면서 드드드 하면서 이게 들어갑니다. 요게 바닥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럽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진동 해머 사용으로 이제 소음, 이제 진동이 크다. 대신에 이제 깊게 기입장을 충분히 해서 하면은 이제 히빙 보일링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박을 때 경암층, 단단할 경자거든요. 단단한 암층에서는 당연히 안 박히겠죠. 당연히 관입이 어렵다.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진동 해머 사용으로 소음 진동이 크고 단단한 암층에서는 관입이 어렵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일 시멘트 벽체. 네, 이제 소일 시멘트 벽체는 아까 그 3축 5고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3축 5고로 이제 천공을 하는데, 이때 3축 5고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CIP 하나씩 파는데 얘는 3개씩 파니까 어떻게 되죠? 공기 단축이 가능하겠죠.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하나씩 파는 걸 3개씩 파니까 빠르게 시공하면서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돌아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요. 약간 힘 빠진 느낌? 이런 느낌으로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소음 진동이 적어서 이제 민원 발생이 적은 거겠죠. 그래서 소음 진동이 이제 적다.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일 시멘트가 흙과 시멘트였잖아요. 흙과 시멘트였으니까 토사에 그 원 집안에 있는 그 토사에 그 시멘트를 넣는 거잖아요. 그 시멘트를 잘 배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 집안의 그 토층의 그 토층의 변화가 이제 막 너무 심해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시멘트 배합도 자꾸 막 변해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사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시멘트를 배합해야겠다라고 했는데 토층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시멘트 배합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되다 보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토층의 변화가 심하면 시멘트 배합이 이제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3축 5고 요걸 갖고 오셔서 3축 5고 3개 축이니까 대형 장비겠네? 그냥 이렇게 하셔서 대형 장비 사용으로 장소가 협소한 경우에는 이제 시공이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떠올리셔서 좀 이렇게 이어가셔서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IP는 뭔가 이제 또 그 보시면 CIP는 이제 뭐 철근망도 넣고 콘크리트도 타설하고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성이 강하다. 뭐 튼튼하잖아요. 콘크리트 벽체가. 그래서 벽체의 강성이 커서 이렇게 벽체의 강성이 크면 뭐 어떻게 주변 집안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축 5고에 비해서 하나로 하는 거니까 여기 3축 5고에 비해서 얘는 하나로 파니까 협소한 장소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협소한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요걸 이제 장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을 보시면 기둥이 하나씩 있으니까 뭐가 셀 것 같지 않나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뭔가 느낌이 약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음부가 취약하다. 그리고 차수성이 낮아서 별도의 차수공법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음부가 취약하니까 차수성이 낮아서 뭐 별도의 차수공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가셔서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연속 벽체는요. 일단 좀 여기 보시면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냥 벽이에요, 벽. 그러니까 벽체의 강성이 커서 주변 집안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또 이거를 그 벽체로 그냥 사용한다고 합니다. 영구 구조물로 이제 이용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차수성이 좋겠죠. 빈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단점은 저희가 아까 이제 정의를 외울 때 안정액을 사용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안정액을 사용해서 집안을 구착하고 철근망을 사입한 후 콘크리트 타설하여 흙막이 벽을 지지하는 공법을 말한다고. 그래서 보시면 안정액이 그 무슨 측정을 해가지고 뭐 점성도 관리하고요. 뭐 어떤 그 높이 안정액이 어느 정도까지 뭐 채워져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안정액이 뭐 점성이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안성액이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내용물이었나요? 아무튼 뭐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처리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액 처리와 이 품질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안정액 처리와 품질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뭐 점성, 뭐 끈적끈적함 정도겠죠. 뭐 그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뭐 공벽 붕괴에 방지하는 그 목적으로 잘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 유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도 해줘야 돼요. 처리도 어렵고 품질 관리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타 공법에 의해서 공사비가 올라가 있죠. 이거 품질 관리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자꾸 신경 써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높다. 타 공법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딱히 뭐 출제 근거는 없고요. 뭐 이것저것 참고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처럼 여기 보시면 23년도 문제처럼 혹시나 해서 이런 거 나오면
합격률이 이때가 6%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 6번 필수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6번이 뭐 1로 오고 7번이 1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비파괴 검사와 요거 교량에서 골라서 쓸 수 있었다라면 좀 합격률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고요. 이제 필수로 이제 여기다 배치를 했었고요. 6번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민원이 이때 그 23년에도 민원이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시험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교량 같은 경우를 이제 또 6번이나 7번에 배치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거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기관들이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6번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출제된다라고 하면 6번으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 8번이나 9번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림을 뭐 떠올리셔서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그냥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게 이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면 이제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시는 뭐 장점과 단점을 따로 정리를 해두셔서 시험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반타작이라도 할 수 있게 요 정의라도 좀 외우고 요거 키워드 한두 개라도 이렇게 외우면 뭐 반타작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5점 만점에 한 15, 16, 17, 18 이렇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를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2회 모의고사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3회 모의고사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불이타 대비로 해서 여기서 이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시험 막판에 뭐 시험장 날 아침이나 전날에 이제 좀 한번 눈도장 같은 거 찍고 들어가셨으면 좋은 것들 위주로 정리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